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오입니다. 5월 4일날 촬영하고 5월 6일날 브리핑이 없는 관계로 6일날 방송을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오랜만에 특별 영상. 대구 아파트 2022 미분양 물량 미친 숫자 적중률. 근데 사실 미치지는 않았어요. 돗자리 몇 번 펴봤는데 어긋나는 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적중률 전세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언급해 드리는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언제 되는지 여기에 대한 힌트 마지막 부분에 살짝만 담아 보겠습니다. 과거 자료 비율 교정 많이 인용하는데요. 요거는 대구시청 자료실에 가면 대구시청에 가서 미분양이라고 검색하면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미분양 자료뿐만 아니고 인허가 관련된 것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자료는 한글 파일로 다운받아서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한글 파일로 하면 한 서너 페이지 정도 있어요. 그리고 엑셀 파일로 다운받으시면은 어느 아파트가 몇 개 미분양인지 이런 세세한 자료들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준공 후 미분양, 준공 전 미분양 요 부분인데요. 준공 후 미분양 숫자가 지금 아주 얼마 안 돼요. 195건. 아마 요거 소규모 아파트들 요런 것에서 발생되는 것 같은데 할인 분양 언제 하냐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이 계시는데요. 할인 분양 이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할인 분양 언제 하느냐? 지금 미분양 굉장히 많아진다고 갑자기 할인 분양 하지 않아요. 준공 후 미분양이 쌓였을 때 그때가 할인 분양의 시기예요. 준공 미분양 한 10,000건 정도? 10,000건 정도 되면은 그때가 할인 분양의 시작이지 준공전 미분양 10,000건 이건 아니에요. 이건 6,300건 지금 되는데 이건 아직 할인 분양까지는 갈 길이 멀다. 대구시 미분양 현황 작년에 빨간 선으로 나타내 보는데요. 요게 한 달 이 미분양 물량 수치 발표되는 게 6,572건 발표됐는 게 요게 3월 말 기준 자료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5월 초에 와 있잖아요. 무려 한 달 전의 자료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 집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거 어려운 일 아닐 텐데 일 그렇게 업무 추진 안 해. 공무원이 아무리 늘어나도 일 처리는 옛날 올드한 스타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사전 청약했는 것들, 후분양 아파트들 했는 것도 마찬가지로 청약했는데 그 수치까지 또 반영이 된다면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과거의 자료를 보기 때문에 지금 숫자는 7,000을 더 뛰어넘었을 걸로 보이죠. 중간에 분양 막 미루는 단지들도 있고 해가지고 미분양 물량 수치 증가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 안 하네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지만 밀려서 분양하게 되면 결국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은 숫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 말에도 저기 3,500건 막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 자료가 아니고 요건 추정치 자료였었어요. 물론 그때 발표되는 자료로는 뭐 2,000건 이런 식이었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분양 뭐 2,500건이라고 12월 말 자료라고 나와요. 근데 뭐 12월 또 중간에 어중간하게 12월 중후반에 막 분양했는 수치들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요 빨간 선보다 실제 수치는 조금 더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미분양 괄호 안에 미분양 숫자 나오는데요. 제가 요거는 분양 실적에 따라서 한 30% 정도 분양률이 성공한다, 청약이 성공한다. 그랬을 때 미분양 숫자예요. 파란색 선은 50% 정도 분양을 성공했을 때, 건설사 입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70% 정도 분양 성공했을 때, 요 수치들인데요. 어쨌든, 3월, 1월 달에 미분양 물량, 여기 한, 오차로는 한 500건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중간 정도 거래 2월의 거래량 저는 파란색 선 그래 이 정도로 가져야지 좀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을까 요런 시그널이었는데요.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요렇게 파란색 선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최악의 경우에는 요 초록색 선으로 갈 것 같다 그런 바람을 해봤었는데요. 요거 한번 보세요. 3월달 최악의 경우 6,399건 6,377건 22건 차이 나요. 이게 아파트 분양이 몇 건이에요. 수천 건, 수만 건이 막 분양되는 그런 시장에서 요런 숫자가 나온다는 거 요거 놀랍지 않습니까? 요런 거. 물론 다음 달 되면 또 상당히 또 어그러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단순히 대구시청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만 한 달 전의 자료를 단순히 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고 대응을 할 것인가? 저처럼 이렇게 예측해 놓은 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맞다 틀리다가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신뢰할 만한 그래도 나름대로 추정해 볼 만한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했는가,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료는 여러 번 언급해 드렸는데 세월이 또 뭐 거의 한 반년 가까이 이 예측 자료를 만들고 나서 지금 벌써 한 4개월, 5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그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언급한다는 것은 충성도 높은 시청자분들한테 시간을 축내는 일인 것 같아서 그 자료를 계속 언급해 드리진 않고, 그 과거의 자료가 궁금하신 분은 예전의 영상을 찾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제목, 요 영상에서 나타나 있어요. 2022년 미분양 예상 얼마나 될까? 조정지역 해제 안 해주면 물량 폭발시킬 거야. 요 제목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은 영상이었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서 저도 솔직히 내용은 좀 까먹어요. 그 시청자분은 오죽하시겠어요. 한번 과거의 자료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청 가면은 이렇게 미분양이라고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일간, 월간, 주간 아무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건설사 요청으로 비공개라고 뜨더라도 밑에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몇 건인지 어느 정도 추정이 돼요, 현재로는. 근데 지금은 이제 구별로 미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건 알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미분양 물량 신고하는 것은 건설사의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어느 정도의 추세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대구 미분양 물량 작년 말에 예측해 본 자료들 다시 한번 살짝만 리바이벌 해봅니다.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살짝 줄어들었다가 가파르게 늘어날 걸로 예측해 봤던 모습, 이때 추정치 그리고 과거에 미분양 물량을 지금 뭐 6,500건 정도 되는 물량, 2013, 14, 15, 16 부동산 시장 굉장히 화랑일 때예요. 그래도 그때도 미분양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균적인 수치는 한 1,500건, 지금은 한 6,500건.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늘어나는 추세죠. 과거에는 오르락 내리락 폭은 있었을지언정 1,500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012년 초록색선 요때 물량이 이제 막 해소되는 요 시기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은 미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아마 2008년 무렵과 비슷하게,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인가요? 예, 요때 보면은 불과 한 달 사이에 미분양이 3,000개가 늘어나고 혹은 5,000개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대구 지금 2,000개, 3,000개씩 늘어나잖아요. 요때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데, 아무튼 2008년, 9년, 10년 계속해서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2009년에도 여기 뭐 정부에서 미분양 물량을 막 사주고 막 이런 MB 시절 이렇게 하면서 물량이 소진되고, 그 이후에 또 일반 또 수분양자라고 말해야 되나요? 수분양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반 공급 물량, 잔여 물량들을 또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해소되었는데, 지금 해소되는 시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2008년 이때의 차트를 떠올리면 될 듯한데, 이때의 평균적인 물량 수치를 한번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나요? 15,000. 그 2008년 기준 위아래로 놓고 봤을 때 15,000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물량 예측 연말까지 가면 얼마나 될까? 올 연말이 되면은 15,000개 정도 예상 물량 나옵니다. 그럼 이게 1년 만에 소진이 팍팍 되느냐? 아니에요. 이 소진되는데도 굉장한 시간차가 좀 있을 수 있다. 언제부터 물량 소진이 되었냐? 2009년부터 물량이 소진되기 시작했는데, 이 물량이 5,000개 아래로 떨어지는 데까지 한 3, 4년이 걸려요. 근데 올해 만약에 분양하는 게 미분양이 15,000까지 간다? 저는 내년까지 이어지면은 또 미분양 물량을 또 예측해 보겠지만 또 2만 개 이상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있을 거다. 그러면 또 정부에서 이것을 사주는 기간이 또 있을 거다. 2009년도에 정부에서 매입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때 미분양을 또 일부 소진시켜 줄 것이고, 또 소진시켜주고 하지만 미분양 물량이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까 대구시청 자료 오늘 캡처 또 왔는데요.
분야별 자료실 가보시면은 주택 건설 사업 추진 현황이라든지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이라든지 미분양 현황이라든지 생각보다 볼 자료가 있어요. 네, 한번 뜯어보시면은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재밌는 부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런 데 가면 자료들 볼 수 있는데 소규모 재건축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하는 건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많아요. 얼마나 많냐 하면은 이 깨알 같은 것이 요거 이제 연번 부여받아서 이제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 작년 말에 조회했던 자료거든요. 150건. 지금도 하려고 막 뜸들이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미분양이 겁이 나서 이 섣불리 추진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이 물량들이 엄청나게 더 쏟아져 나온다. 이거 피할 수 없어요. 뭐 2025년 이후로 입주 물량이 분양 물량이 또 줄어들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단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예단을 뛰어넘은 이 숨은 물건들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2022년도 초창기에 나왔던 분양 예정 물량에 기반해서 만든 자료라는 것. 과거 영상 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은 있어요. 청약 경쟁률 보시면은 과거 2020년의 청약 경쟁률은 17.6대 1. 굉장했어요. 막 최고 경쟁률 100대 1, 200대 1 막 나오던 그런 시절. 근데 그런 시절의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재미를 보고 있나요? 큰 재미는 지금 없어요. 2021년의 경쟁률은 4.5대 1. 이렇게 3분의 1이나 청약 시장이 식어갔는데도 분위기가 좋다고 계속 떠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022년에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 할 때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 반타작만 되면 다행이다. 왜냐하면 2021년 말에 분위기가 거의 반타작 분위기. 반타작도 안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2022년 정말 최악의 상황은 0.3대 1의 청약 경쟁률인데 사실 이만큼 되나요? 여러 군데 몇 군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청약 경쟁률 조회해 보시면은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이 0.3대 1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미분양 물량 중에서 최악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미분양이 쌓일 수도 있다. 근데 건설사들이 분양을 일정을 미루게 되면 그거보다 덜 쌓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추세만 알고 갑시다. 미분양 가장 비극적일 때 연말이 되면 15,000.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11,500. 근데 지금은 현실보다는 비극에 더 수렴해 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이 양호라든지 현실이라든지 이 정도 분양만 성공해도 건설사는 남는 장사다. 그 시공사 시행사는 남는 장사다라고 보는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비극의 단계로 가는 것은 상당히 좀 우울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 이 노란색 지금 동그라미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별표를 한번 할게요. 잘 안 보이시는 분 여기까지 15,000이에요. 이 15,000이 2022년 현재 가장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3월 말의 자료니까 요쯤에 머물러 있는데 과거의 초록색 이 미분양이 완전히 해소되던 시기와는 정반대의 시기 지금은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와 맞닥뜨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 이때 분위기 2008년, 9년, 10년, 11년 이때의 분위기 지금 약간 비교는 되시겠죠? 건설사는 미분양이 말고만 끊임없이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차피 뭐 분양가 올리면 되고 일단은 해놓고 봅니다. 일단 저질러 놔야지 정부에서도 나중에 미분양물을 사준다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물건을 시간을 미룬다면은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절로 사업이 무너져 내려요.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골대가리들 아니에요. 아주 비상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항상 더 위쪽에 저보다도 항상 더 위쪽에서 머리를 굴리는 분들이 이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미분양 만들어서 사회 문제화하고 조정 대상 지역도 풀어달라고 하고 난리를 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요. 조정 대상 지역을 언제 풀어주느냐 제가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또 썰을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1년간은 아니다. 21년 5월 10일에서 22년 5월 10일 뭐 하루 앞당겨 준다고 했으니까 5월 9일까지 이때까지는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없다. 요거는 일단 못 받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양도세 중과 부분 면제되는 것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큰 시혜를 베풀어 주세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부에서 다주택자님들을 위해서. 근데 이중으로 갑자기 다 해준다? 그런 일은 섣불리 일어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 요 앞부분 뉴스 앞자락에서 항상 요 말들이 강조되어 나온 걸 보면 그래요. 그럼 언제 풀어줄 것이냐?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죠? 23년인가요? 23년? 이 선거 언제지 달력을 한번 펴보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가 여기서 먼저 힌트를 잠깐 드리려고 뭐 한 봄철에 항상 좀 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서 2023년 5월이에요. 5월 대구 지금 25주 연속 하락이죠. 25주 연속 하락.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년이 더 지나면은 1년이 52주니까 대략 70 몇 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때 되면은 한 100주 부산 조정적 불렸던 100주에서 한 110주 정도 되는 주간 동안 선거를 앞두고 풀어줄랑 말랑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저울질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번 다시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